안녕하십니까. 2025년 2회 복귀도면 점수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서 잘 준비해 보았고요. 제목은 동선 컨셉을 캐치하라로 지어 보았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확인된 복귀도면을 제가 40장 넘게 모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을 오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75점 이상의 고득점 도면도 오늘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1개의 도면인데요. 아무래도 합격하신 분들이 올려주신 도면이 더 많았기 때문에 평균 합격률은 65% 정도로 조사가 되고 총 3분의 2 정도가 합격이 된 도면들입니다. 점수 구간대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최저점 45점에서 최고점 79.5점까지인데 특징은 55점에서 60점 사이 도면이 단 한 개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상하죠? 아쉽게 탈락한 사람을 일부러 제거하였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60점 초반대 합격자, 특히 딱 60점으로 통과되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최초 채점에서 합격자 수가 너무 적게 나오는 바람에 60점 미만의 합격자 분들의 점수가 합격으로 조정돼서 합격자 숫자를 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0점대를 받으신 분들이 점수는 아슬아슬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실제 등수로 따져보면 꽤나 아쉽게 떨어졌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특히 55점 근처로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어떤 도면이 합격했고 떨어졌는지 요약 분석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75점 이상의 고득점 복귀 도면들을 살펴보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계획했는지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학원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들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미완성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나오셨는데요. 저에게 도면을 제출해주신 분들 중에 3분이 완성을 못하셨는데 1, 2층은 잘 그려주셨으나 기준층을 이렇게 단선 표현 정도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3분 모두 아쉽게도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합격의 완도는 무조건 필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기준층을 이렇게 그리고도 50점대로 꽤나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점이고요. 그만큼 저충부 계획이 좋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1층, 2층, 기준층 이렇게 총 3장의 도면을 그리라고 출제되었는데요. 다음에도 이 정도의 작도량을 이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못해도 10분 정도의 기준층 작도 시간을 추가 할애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해야겠습니다. 틀리더라도 완도는 무조건 해주셔야 하니까요. 다음은 주차장 램프가 코어에 이렇게 부딪히는 계획안들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4분이 이렇게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4분 모두 40점대 점수를 받게 되셨고 아무리 다른 계획이 훌륭한다 하더라도 램프가 코어에 부딪히게 되면 건물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치명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앞서 본 미완성 도면들보다도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다른 조건들은 조금 틀리거나 좀 잘못 반영되어도 무조건적으로 불합격 처리되는 조건은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 조건이 무조건 불합격 처리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연도형 상가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복귀 도면들이 20m 대로변을 따라서 출입문 7개를 나란하게 잘 배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3개의 도면들은 이러한 연도형의 조건을 어겼음에도 합격한 사례들입니다. 먼저 이제 62점 도면은 상가 하나가 이렇게 먹방 처리되었고요. 61점 도면은 주출입구를 대로변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점 도면은 우측 도로 방향으로 연도형을 만들었고요. 이런 점을 살펴보면 연도형 조건은 채점에 치명적인 영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틀린다고 해서 건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건물이 더 건물답게 그려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번에 발견한 가장 중요하고도 좀 놀라운 내용인데요. 2층을 이제 공간 구성을 순환동선으로 처리했는가에 대한 그 여부를 체크해 봤습니다. 전체 중에서 절반이 약간 안 되는 18분이 이렇게 동선을 순환형으로 잡아주셨는데요. 무려 합격률이 83%로 나왔고, 여기서 이제 미완성자 한 분 제외하면 무려 90%에 가까운 합격률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2층을 막힌 동선으로 구성하신 분들은 23분으로 절반 정도 되셨는데, 이렇게 하셔도 한 52%는 합격이 되셨지만, 합격률에서 확실히 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요소에 실수가 좀 있었더라도 2층의 공간을 순환형으로 만들기만 했다면 거의 다 붙었다는 것입니다. 왜 2층이 꼭 순환 동선이어야 했는가를 고민해 봤는데요. 면적표를 살펴보면 작년 1회와 2회 모두 영역이 명확하게 주어졌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1회의 경우 두 개의 영역이 서로 균등한 면적 비율이었고, 또한 두 개의 영역의 이용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영역으로 동선과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해준 답안이 합격률이 좋았고요. 이번 2회차의 경우에는 청년 지원센터와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었으나 청년 지원센터의 면적 비율이 확실히 높았기 때문에 메인 공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지원센터 내에서 이용자가 시설들을 모두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동선이 구성이 됐다면 좋았다는 말입니다. 즉, 전체 동선이 효율적으로 구성되려면 순환 동선이 아무래도 유리하였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은 2층이 합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작년 1회와 2회 모두 역시 2층을 컨셉추얼하게 명확하게 잘 정리한 사람들이 합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역시도 2층이 계속해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즉 계획을 할 때 반드시 2층의 영역과 동선을 깔끔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창업 라운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면적도 넓고 1, 2층 오픈 공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크게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그리고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으로 다들 어떻게 계획을 해주셨고 합격은 또 얼마나 하셨는지 따져보았는데요. 먼저 가로 세로를 살펴보면 합격률은 둘 다 평균 정도의 합격률로 차이는 없었습니다. 세로보단 가로로 해주신 분들이 26분으로 훨씬 더 많았었고요.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65점 이상의 고득점으로 득점을 하신 분들은 가로 방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입니다. 전체 7분 중에 6분이 가로 방향으로 계획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세로로 창업 라운지를 놓게 되면 그 아래에 위치한 연도형 상가 때문에 길이가 부족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1층과 2층 내부 동선을 깔끔하게 뽑기가 좀 더 어려워 고득점을 받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열림과 닫힘도 살펴보면 애초에 지문 조건에서 창업 라운지는 열린 공간으로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열리게 계획을 해주신 분들이 합격률이 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창업 라운지는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건물의 중앙부에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계획이었는데요. 이러한 창업 라운지를 중앙이 아닌 사이드에 배치하고도 합격한 도면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60점대 초반의 점수로 3분이 합격을 해주셨는데, 특징을 살펴보면 62점 도면은 창업 라운지 앞에 북카페를 넣어주셨으나 열린 오픈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 판단을 좋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61점 도면은 위쪽으로 치우쳐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복도를 둘러서 순환형으로 잡아주셨고, 또
60점 도면도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나 합격이 되신 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켓 정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넣어주신 분들이 가장 많으셨으나 이 합격률은 전체 65%의 평균 합격률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세 번째 줄에 넣으신 분들의 합격률은 무려 80%로 가장 높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포켓 정원의 위치로 합격을 판단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합격률의 차이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포켓 정원을 세 번째 줄에 넣어야 내부 정리가 잘 되었다고 추론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층 에듀 라운지가 포켓 정원을 조망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에듀 라운지는 또 교육실과 메이크업 룸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윗선으로 올라가면 정리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푸신 분들이야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세 번째 줄에 포켓 정원을 넣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결론만 놓고 보면 포켓 정원의 위치를 설정함에 있어서 내부 동선이 더 잘 쪄지는 곳에 넣는 것이 유리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계획 포인트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합격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용자 분석을 통해 건물의 동선 컨셉을 확정 짓고 계획에 잘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문제의 경우 한 종류의 이용자가 2층을 이용하다 보니 순환동선이 합격에 월등히 유리했고 또 창업 라운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결정함에 있어서 또 포켓 정원을 어디에 둘지 결정함에 있어서도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동선과 영역 정리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 유리한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번에는 실제 고득점 도면을 2개 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PPT상에서 그 도면들을 보고 제 나름대로 다시 구성을 해 보았고요. 먼저 두 번째로 높은 점수였던 75.5점을 받았던 도면인데요. 보시면 창업 라운지를 가로 방향으로 포켓 정원은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위치시키면서 2층에서 창업 라운지 주변으로 복도를 둘러서 순환하는 형태에 가깝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지만 아쉬운 부분도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요. 메이크업 룸이 이 북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에듀 라운지와의 연계가 약해졌습니다. 이 도면을 제가 개선을 해보자면 2층에서 메이크업 룸 2개 모듈과 그 아래 계단, 화장실 위치를 이렇게 서로 바꿔주고 또한 근린 상가의 코어 윗도 최우측으로 좀 밀어주면서 전시홀을 가운데로 당겨주고 청년 활동실은 우측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1층에서 센터 사무실은 다시 안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좀 더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모은 도면 중 가장 높은 점수인 79.5점의 도면입니다. 창업 라운지와 계단실, 엘리베이터를 묶어서 이렇게 중앙에 두면서 1층과 2층에 완벽한 순환 동선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유일하게 가로 모듈을 5개의 모듈로 정리해 주셨는데 연도형 상가로 인해 많은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4개 모듈이 아닌 5개 모듈로 나눠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층에서도 포켓 정원을 덮지 않는 형태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차 경사로가 이렇게 12m 밖에 나오지 않아서 경사도를 감안했을 때 길이가 다소 짧았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고 그래도 이 경사로 길이를 조금 포기하면서 모든 실들을 정리된 순환 동선책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학원에서 올려둔 모범 답안을 하나씩 좀 빠르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1안인데요. 1, 2층 코어가 신기하게도 방금 봤던 79.5점 도면과 일치합니다. 한솔이 아무래도 가장 규모가 있는 학원이고 그리고 이제 한솔에서 제시한 1안은 공신력이 가장 높은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어 배치는 창업 라운지와 묶어서 중앙에 빼주면서 1, 2층 모두 순환 동선으로 구성해주는 것이 이번 시험의 실제 정답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포켓 정원을 이렇게 모서리로 빼준 거는 실제 수험생들이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저에겐 조금 억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디어 제작실을 다목적 전시호를 통해 가는 점과 1, 2층 화장실이 크기가 다른데 동일하게 나왔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솔 이안도 동일한 코어 구성이고요. 에듀라운지에서 포켓 정원 조망이 좀 애매하게 빠진 답안입니다. 다음으로 한솔 3안인데요. 구성이 좀 바뀌었는데 순환한 형태로 구성이 되었으나 막다른 복도를 통해 공동주택에 연결된다는 점에 동선 구성이 좀 아쉽습니다. 한솔 4안은 깔끔하게 이제 순환 동선으로 구성된 모습이고요. 아쉬운 점은 미디어 제작실이 너무 쇠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 구획으로 처리해 주신 모습이고, 또 센터 사무실이 이렇게 뒤쪽에 빠졌는데 창업 라운지와의 연계는 좀 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카이스 1안입니다. 창업 라운지와 다목적 전시홀을 닫힌 공간으로 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쉽고, 그렇지만 1, 2층 모두 순환하는 동선 체계를 잘 만들어 주셨고요. 2층에서 아래에 위치한 실들이 너무 쇠장하게 나온 것이 좀 어색하고, 미디어 라운지 방향도 아래쪽으로 좀 잘못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 화장실을 보면 여기 코어 위아래로 좀 분리가 된 모습인데 영역 정리가 어려웠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카이스 2안을 보면 창업 라운지가 가로 방향인데요. 학원당 하반들은 세로 방향이 대다수였음에도 카이스 2안은 가로 방향의 답안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정리가 수월해서 어색한 부분이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는 세로가 대세이지만 수험생들은 가로 방향이 대다수였고, 또한 고득점 답안들도 압도적으로 가로가 많았던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카이스 3안입니다. 센터 사무실이 연도 영상과 가운데 끼어들어 있는 것이 좀 어색하고, 마찬가지로 2층의 요 실들이 너무 쇠장합니다. 순환 동선도 잘 형성되지 못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창업 라운지를 세로 방향으로 하니 정리가 잘 어려웠던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카이스 마지막 답안이고요. 에듀 라운지에서 메이커스룸 연계가 좀 약하게 되어 있고, 센터 사무실이 이렇게 세로로 길게 형성이 되는 것이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로형 창업 라운지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손으로 그린 도면을 제공하는 대한건축학원의 답안입니다. 주출입구를 시원하게 열어준 답안인데요. 일단 창업 라운지가 가로 방향이긴 하나 조금 짧은 것이 어색해 보이고요. 이 센터 라운지와 그 창업 라운지의 연계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승강기를 여기 요 위치에다가 넣어줬는데, 이게 이제 상부층에 가서 기준층을 봤을 때 요 승강기 기계실이 기준층에 걸리는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이게 이제 다른 학원 답안들은 잘 지켜주셨는데 이 기준층과 걸리지 않는 곳으로 승강기가 배치되는 게 그 시공상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원 모범 답안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학원 모범 답안은 교수님들이 며칠을 고민하여 올려주신 답안이기에 기대를 안고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꽤나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이 대부분 가로 방향으로 풀어주신 반면 학원 모답은 세로 방향이 훨씬 많았고요. 세로 방향은 확실히 내부 정리가 잘 안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좋았었던 답안을 꼽아본다면 세로 방향에서는 한솔 1안, 가로 방향에서는 카이스 2안, 저는 이렇게 가장 우수한 답안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다시 정리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 동선 컨셉을 잘 파악하자는 것인데요. 건물의 이용자 특성을 잘 파악해서 동선 컨셉을 본인의 계획에 잘 반영해
주라는 것이고요. 특히 2층의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득점 도면 또한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기려 하기보다 중요한 것을 확실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학원 답안 또한 그다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 답안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기보다 좀 더 완벽한 자신만의 모범 답안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준비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험은 무척이나 어려웠고요. 그래서 고득점 도면과 학원 모범 답안조차도 100% 완벽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일부 학원 강사님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평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수험생들에게 좀 용기를 주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험이 50일이 깨졌을 겁니다. 남은 기간의 준비 방향으로 1월 말까지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문제풀이 프로세스를 확정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2월부터는 좀 더 많은 문제를 다뤄보면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여력이 된다면 저의 전체 프로세스를 이번 시험에 맞게 리뉴얼해서 영상으로 공유드릴 예정이고, 2월에는 고층 건물의 설계 포인트, 그리고 현상 설계 용어 정리, 그리고 제가 만든 10개명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소통을 하실 분들을 위하여 이교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두었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니 오셔서 많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